실종됐던 30대 여성이 퇴근길에도 예리한 눈썰미를 발휘한 경찰 덕분에 18시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환각 성분이 든 감기약 등을 해외 직구해 이를 복용하고 단체 공유하는가 하면 환각 파티까지 벌인 10대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드러난 입시 카르텔 개입 사실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부산 지역 6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폐장했습니다. 올해는 3년 만에 2천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가 뜨거웠던 여름을 실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실종됐던 30대 여성이 퇴근길에도 예리한 눈썰미를 발휘한 경찰 덕분에 18시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공인 심성민 경사는 10여 년 전에도 길거리를 배회하던 80대 노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31일 오전 7시쯤 경성대학교 인근 한 상가 앞 마스크를 쓴 채 힘없이 걸어가던 여성을 한 남성이 따라가며 유심히 살핍니다. 하루 전 대연지구대에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A씨였습니다. A씨를 알아본 건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이던 대연지구대 소속 심성민 경사였습니다. 퇴근할 때 그분 처음 마주쳤을 때 약간 뭔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계속 봤는데 이제 전날 그 실종 신고 관련된 인상착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경찰 지구대에 이제 다시 연락을 해서 다시 재차 확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 마주해서 가까이 다가가니 많이 지쳐 보였고. A씨는 집을 나선 지 18시간 만에 지구대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A씨 가족은 지난 30일 저녁 딸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지구대를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순찰차 3대를 동원해 야간 수색에 나섰지만 A씨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돼 위치 추적도 불가능했습니다. 자칫 실종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컸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라면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이제 좀 실종 관련해서도 그렇고 가족들이 없어졌다고 하면은 다 발벗고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고 그 가족들한테 확실히 인계를 함으로써 저도 좀 마음적으로도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서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좀 끝까지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좀 해주셨고 어머니 아버님이 걱정을 밤새도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 경사는 10여 년 전 충남 당진 경찰서에서 근무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 밤 9시쯤 경찰서 앞을 배회하던 80대 노인을 놓치지 않고 직접 실종 신고 기록을 확인해 가족 품에 돌려보냈던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하시면은 뭐든지 112 신고 주시면은 바로 같이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범죄 예방이 될 것이고 차단이 될 것이고. BTV 뉴스 박찬입니다. 환각 성분이 든 감기약을 해외 직구로 들여와 복용하고 유통한 대학생 등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엔 10대 고등학생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복용 방법을 공유하는가 하면 환각 파티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세관 수사팀이 마약성 의약품을 밀수입한 현장을 압수수색합니다. 이거 왜 시키게 된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 유명해가지고 어떤 걸 유명해요? 환각 보인다고 유명해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을 해외에서 밀반입해 복용하고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과 일본에서 감기약 5천여 정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소량으로 여러 차례 나눠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한 부분이 있고 그 정보에 보면은 뭐 마약 밀반입 수법이라든지 복용 수법을 공유를 하고 거기에 출입하던 또 다른 사람이 또 감기약을 밀반입하고 이들은 중독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회원들을 관리하고 외부에서 환각 파티까지 벌였습니다. 환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코로 흡입하거나 술과 함께 먹기도 했고 한 번에 100정까지도 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 중엔 중학교 때부터 마약성 의약품을 접해 밀반입까지 하다 적발된 여고생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용한 감기약엔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분류돼 의사 처방 없인 복용할 수 없는 코데인 등이 들어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데인에 이제 제일 과량으로 썼을 때 문제는 호흡 중추를 억제하는 겁니다. 호흡을 갖다 억제시켜요. 숨을 폐호흡이 안 되는데 호흡 중추를 억제해가지고 그러면 사망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이 마약 코데인이 생각이라든가 정신 상태를 갖다가 좀 처음에 각성을 시키다가 나중에 혼돈을 일으켜요. 피의자들은 세관의 조사를 받은 후에도 비공개 채팅방을 옮기거나 밀반입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관 수사팀은 이들로부터 불법 밀반입한 감기약 2천여 정을 압수했습니다. 관세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유사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한 사학재단의 예술고등학교 재학생 3명의 극단적 선택 이후 부산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예술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사학재단의 예술고등학교 재학생 3명에 잇따른 극단적 선택. 부산시 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장이 주도한 입시 카르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무용과 실기 강사들의 학내 불법 개인 레슨 적발은 물론 해당 강사들은 학교장의 주도로 매년 반복적으로 채용된 특정 학원 소속 강사였던 점 등 학교와 사교육 학원 간 결탁해 무용 입시 비리까지 이어졌습니다. 학원에 가면 여러 학년의 아이들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선후배들이. 그러니까 뭐 이제 학원을 함부로 옮기면 찍힌다 그런 말이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 레슨을 받은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온다라는 거는 이미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너무 첫 시험 칠 때 너무 기대 안 했으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원은 학원도 작고 학교 레슨 받는 아이도 몇 명이어서 내가 많이 잘해야 몇 등일 것 같아. 사태가 확산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더 이상 학원과 교장의 이권 구조 속에 학생들의 삶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 드러난 분열 예술고등학교의 각종 비리와 현안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압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돼 있는 내용들에 대한 충분히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높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 지금은 구조상 교육청이 책임 있게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산시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단체들은 학교와 학원 간의 조직적 유착은 명백한 범죄라며 관련자 법적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교사가 결탁한 입시 구조, 학교 내부 권력 다툼, 그리고 이를 방치한 제도적 허점까지 학생들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가 감당해야 했던 과도한 학원비 등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예술 교육에 관해서 교육청만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 그리고 예술인, 그리고 학교 측이 다 같이 모여서 문예술 정책과 교육 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 민주적이고 이렇게 여러 그 구성원들이 다 이렇게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는 그런 문예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부산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장 등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시민단체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요구처럼 문화예술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지혜 모으기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지난해 10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같은 당 후보였던 윤일현 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5만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립니다. 부산 서면 거리를 걷다 보면 종종 코를 자극하는 하수 악취를 맡게 됩니다. 자꾸 쌓이는 하수 슬러지와 쓰레기 때문인데 이제 전문 장비로 정기적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면에 등장한 준설차, 호수를 하수관 속으로 넣자 검은 침전물과 담배꽁초들이 쭉 빨려 올라옵니다. 지난 6월 시민들이 삽으로 퍼냈지만 불과 2달여 만에 다시 쌓인 겁니다. 서면은 하루 수십만 명이 오가는 부산 최대 상권. 유동인구와 상업활동이 많아 쓰레기와 이물질이 계속 흘러들며 발생하는 침수와 악취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면은 아무래도 상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 식당에서 쓰이는 기름이라든가 그런 게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기름에서 발생하는 하수구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냄새, 악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진구하고 협력해서 같이 이렇게 세정 준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수관 속 쓰레기와 침전물을 말끔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준설. 이는 단순 청소가 아니라 악취 저감과 배수 효율 개선을 위한 전문적, 정기적인 작업입니다. 일회성 청소만으로는 지속 관리가 어렵고 그렇다고 지자체 단독으로 정기 작업을 하기엔 예산과 인력 부담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번 작업이 가능했던 건 부산진구와 부산환경공단의 협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지속적인 준설이 가능해졌고 연간 약 1억 8천만 원의 예산과 인력 부담까지 절감하게 됩니다. 악취는 줄이고 보행 환경과 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서면 상권에 주 5회 준설 작업을 통해서 악취 저감, 또 보행 환경 개선, 또 동천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해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변화를 위해 잡은 맞손. 악취 없는 서면의 거리를 만나게 될 순간도 머지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심 곳곳에 무단 방치되고 청소년도 쉽게 이용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 킥보드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가진 사람만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 없이 타면 불법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장에서 공유 킥보드 앱을 가입해보니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곧바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연령 확인 절차가 형식적이다 보니 청소년들도 손쉽게 이용하고 실제로 연제구에서는 최근 관련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성인 인증을 받지 않아도 이제 요금을 조금 더 내고 신분증 인증하는 창이 넘어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탈 수 있고 요금만 조금만 더 주고 결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탈 수 있는 과정이 생겼던 거죠. 올해 연제구 전동 킥보드 단속 건수는 121건으로 지난해 58건, 재작년 45건에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속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인력 문제로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청소년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고 적발에도 실효성이 낮다는 겁니다. 보행 불편을 일으키는 무단 방치 문제도 심각합니다. 학교, 학원, 아파트 밀집 지역마다 아무렇게나 세워진 전동 킥보드가 길을 막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플랫폼 운영사 책임을 강화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였고 5분 발언과 함께 이제 조례 개정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조례 개정은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구에서 할 수 있는 개정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연재 구에서 개정했던 조례 내용은 안전모를 꼭 착용하자. 그리고 보호대는 무릎이든 손목 보호대든 그거는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퍼진 전동 킥보드. 더 이상의 사고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관리 강화가 시급합니다. HCN 뉴스 송태욱입니다. 부산시의회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이 민생 현안을 놓고 시정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통학로 안전 문제와 도시 기반 시설 문제를 두고 부산시 집행부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331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시의원들의 날카로운 시정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정태숙 의원은 시내 초등학교 200곳이 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실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치한 차고지로 등하굣길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노상주차장을 버젓이 운영하는 등 통학로 종합 안전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체 없이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존재해 있다는 것은 부산시 관리 감독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추진 속도에 문제가 없는지 부산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부산시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은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과 하천 오염 문제 등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도 배수 설비 미연결 등으로 괴정천의 경우 반복적인 악취와 수질 개선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건설본부가 추진하는 다수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인 하자가 발생해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자가 없어서 준공이 났는데 그 수영장에 수영을 했더니 타일이 깨져서 발에 피가 나고 하자 공사를 위해서 이틀 3일씩 휴관을 하고 이 시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또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집행부를 압박했습니다. 심평장님 체육관도 제가 한번 더 들여다볼 것이고요.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그 공사에 대한 감리와 또 부산시가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종환 의원은 글로벌 K-팝 스쿨 사업 촉구를, 이승우 의원은 해동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 현황 등 2일까지 교육과 복지, 도시안전개발, 보건, 의료 등 분야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이어집니다. 시의회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부로부터 실질적인 대책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한여름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부산의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3년 만에 2천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해수욕장을 찾아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만 유일하게 2주일간 연장 운영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8월 31일부로 운영이 종료된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백사장 전역에서 시설물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름 내 방문객들을 맞이하던 포토존과 파라솔도 사라졌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종료를 앞둔 8월 마지막 주말,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에는 8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여름철 부산 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은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에 2천만 명을 넘겼습니다. 올해 해수욕장 운영 기간 부산 7개 바다를 찾은 방문객은 모두 2,117만 명, 해운대가 913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안리와 송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처음 개장한 다대포 동치계는 5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만 유일하게 14일까지 연장 운영에 들어갑니다. 해운대구는 기후변화 추세에 맞추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9월 낮 평균 수온이 27.9도로 8월에 비해 3도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지난해에는 추석 이후까지
해수욕장 방문객이 줄을 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9월까지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운대의 실험이 내년 해수욕장 운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의 해수욕장이 대부분 폐장한 가운데 서구 송도 해수욕장은 9월 축제 열기로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충무 해안시장 야시장 축제를 비롯해 의료관광축제 등이 연이어 열립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서구 충무동 새벽 해안시장에 야시장이 열립니다.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펼쳐지는 해장 밤바다 축제입니다. 이 기간 상인들은 부산 외국어대 학생들과 함께 30개 매대로 푸드코트를 운영합니다. 이들은 축제 이름과 같은 여러 나라의 속풀이 해장 음식도 선보입니다. 또 노래자랑과 나무 못 받기, 귀신의 집 등 문화체험 행사도 펼칩니다. 지난해 새벽 해안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되어 야시장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우리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새벽 2시부터 운행되고 있어 야시장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관광객과 외부 고객들에게 우리 시장을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경기 불황으로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송도 해수욕장에서도 다양한 축제가 이어집니다. 12일과 13일 양일간 송도 오션파크에선 올해 4회째 맞는 의료관광 축제가 열립니다. 서구의 4개 대형 병원이 참여해 의료 관련 상담과 체험, 토크쇼 등이 마련되고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공연도 선보입니다. 그 다음 주인 20일에는 축제 3개가 동시에 열립니다. 송도 해수욕장 중앙분수대에선 서구 청년 페스티벌이, 오션파크에선 서구 복지박람회와 그린스타트 환경문화제가 동시 개최됩니다. 청년 페스티벌은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로 청년 주간을 맞아 청년 예술가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지박람회는 34개 체험 부스를, 환경문화제는 20여 개 초중학교와 환경단체가 참여해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을 홍보합니다. 올여름 290만여 명의 피서객이 찾은 부산 송도해수욕장. 9월에도 연이은 축제로 관광 특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여성이 경찰의 발빠른 대처로 경성대 부경대역 인근에서 무사히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관심과 빠른 대응이 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